성적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어휘력이라고 하잖아요. 어휘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수능이 뭘까요? 수능은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차 현직 중학교 교사이자 청소년 도서 저자 이현옥입니다. 고전을 너무 읽고 싶지 않아요? 텍스트 힙이라고 해서 지금 20대들도 고전 이렇게 들고 읽고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고전을 읽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는 뭐 이렇게 톨스토이 책을 들고 있고 해밍웨이 소설을 읽고 좀 이런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의외로 고전이 그것만 있진 않더라고요.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어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고전을 좀 읽혀보자. 왜냐면 아이들이 정말 진짜 안 읽거든요. 고전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맛을 좀 보일 수 있게 할까 싶어서 연구를 해서 쓰게 됐습니다. 중학생이 동서양 고전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동서양 고전 읽으면요, 인간의 본성이나 보편적인 가치를 탐구하고 윤리적, 도덕적 성찰을 돕고 그 다음에 인성과 평생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고전의 주제는 뭔가요? 사랑, 용기, 정의, 도덕, 또 자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평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린 왕자를 읽었어요. 그러면 권력에 집착하는 인간, 다양한 유형의 인간이 나오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가? 무엇이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질문이 많잖아요. 이런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고민하는 인간성이라는 부분 혹은 길들여진다는 것, 우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로 윤리적, 도덕적 성찰을 하게 해주는데요. 공자의 논어에 보면 과즉물탄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잘못을 알면 스스로 고치는 게 마땅하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 중학생들 사이에 보면 잘못했는데도 사과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는데 사과 안 해서 손절하고 싶어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갈등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고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가치관인데요. 노인과 바다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해내는 용기죠. 요즘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엉덩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해내는 힘. 노인과 바다를 보면서 이런 게 인생이구나. 나 정말 입시지옥에서 너무 힘들어. 공부가 너무 싫었는데 이렇게 한번 버텨보면 끝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가치 있게 고전에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동서양 고전을 읽는다고 성적이 오를까요? 성적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어휘력이라고 하잖아요. 어휘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진짜 동서양 고전이 어휘에 도움이 될까요? 동서양 고전은 언어 능력, 어휘력을 키워주고요. 문정 해석력과 논리적 관계 파악을 통해서 분석력을 높여줍니다. 자, 수능이 뭘까요? 수능은요, 낯선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고사입니다. 특히 국어 과목은 그렇죠. 그런데 고전에서 낯선 생각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연습들이 도움이 되겠죠.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자, 동백꽃을 읽습니다. 안팡스레, 선혈, 또 실팍하다라는 단어를 만나요. 너무 낯선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들을 처음 접하면서 아이들이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들을 익힙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옛날 단어들,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딱 맞닥뜨렸을 때도 이게 뭐지?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를 배우게 돼요. 수능에서도 모르는 용어가 굉장히 비문학 독해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어휘 감각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해석력에 도움이 됩니다. 홍길동전에 보면요. 홍길동이 아비를 잃고 어미스라에서 자라다가 겉으로는 형제들과 문제없이 지내는데 속으로는 늘 다투고 의심하여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어때요? 일단 문장이 너무 길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아리송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장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 고전을 읽다 보면 복합적인 감정과 상황을 추론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수능의 문장 보면 굉장히 길고 어렵습니다. 이런 고전을 읽는 것이 그 문장 해석력과 작품 내에서 갈등과 심리 상태를 읽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운몽 아시죠? 네, 성진이라는 승려가 팔선녀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요. 속세의 부귀영화를 막 꿈꾸고 즐겁게 지내는 걸 보고 스승이 이 녀석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내려보냅니다. 양소유로 태어나죠. 그래서 또 열심히 해서 입신양명해서 부귀영화를 또 갖게 돼요. 그런데 이때 그가 생각합니다. 부귀영화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승려가 돼서 불교에 귀의해서 극락세계까지 가는 이야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스토리가 나올까요? 시간적 순서가 쭉 진행이 돼요.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거기에 더해서 욕망과 깨달음의 갈등, 현실과 이상의 갈등, 허망함과 성찰의 갈등들이 쭉 나오면서 이 관계들을 논리적으로 쭉 연결해가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이는 당장에 점수가 막 오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능력들이 차근차근 쌓이는 게 아주 문장 독해력, 독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분명히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고전을 읽는 학생과 읽지 않는 학생, 어떤 차이가 나게 될까요? 언어 능력과 사고력, 인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언어 능력은 거기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어휘를 통해서 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헤겔의 논리학을 읽었다고 해요. 그러면 본질론, 매개, 보편자, 특수자, 개별자 같은 논리학의 존재와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서 변증법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어휘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전문적 어휘를 만나면서 아이의 어휘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고전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이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죠. 또 고전의 문장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문장들을 읽으면서 고차원적인 독해력과 문장 해석 능력을 높여주지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도 키워집니다. 플라톤의 대화를 읽었다고 하면요. 거기에는 소크라테스의 질문법, 문답법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그 과정들이 샅샅이 담겨 있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을 쭉 배우다 보면 사고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는 인성의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으면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거기에서 덕 있는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 책을 읽다 보면 나에게 행복이란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해 보겠죠. 그리고 덕 있는 행위라는 건 또 뭘까? 라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늘어나고 인성과 가치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춘기에는 또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고전이 이런 것에 도움을 주겠죠.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가 굉장히 아이 인생의 차이가 나거든요. 청소년기에 생각을 안 해보면 평생 그 개념은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고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죠.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 어떤가요? 굉장히 어휘력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단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어휘력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표어짓기 이벤트를 했었어요. 학생들하고. 그러면서 주제를 주고 표어를 만들어보자 라고 했거든요. 아이들이 표어가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표어라는 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표어야 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표어짓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진도를 나갈 때 진도를 그냥 설명을 하면서 개념을 이야기하고 개념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미리 10분에서 20분에 걸쳐서 그 단원에 나오는 단어를 먼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 뜻을 다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읽을 때 끝까지도 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휘를 익히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어휘를 수능에서 예를 들어 딱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자 어휘 처음 듣는 어휘예요. 그러면 완전히 멘붕이거든요. 1교시 국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멘탈에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국어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국어 비문학 어렵다만 하지 말고 진짜 학부모님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제가 읽으면서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해한다고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개념들을 이해하고 논리적인 관계를 추론해야 돼요. 그런데 어휘까지 모르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고전 읽기를 통해서 어려운 문장, 어려운 어휘, 논리적 관계가 복잡한 지문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국어를 잘하는 법,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텍스트를 한 권만 골라서 그 텍스트를 완벽하게 이해해라. 그러면 쉬운 텍스트들은 자연스럽게 읽힐 거다. 그 어려운 텍스트의 예가 고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과형 아이들도 고전을 읽어야 할까요? 고전이요.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이과형 아이들의 강점은 살려주고 약점은 보완해준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수학하는 아이들 강점이 뭔가요? 논리적 사고력, 학습 이해력은 향상시켜주고요. 감성 분야를 보완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 1984라는 작품을 읽습니다. 권력자가 정보를 조작하고요. 언어를 통제해요. 그 과정을 쭉 읽으면서요. 아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해진 영상만 보고 있는데 이게 혹시 정보 조작은 아닐까? 통제는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수과학 좋아하는 아이들 굉장히 논리적인 거 아시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지금 이 세계는 괜찮은 걸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논리적 사고력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융합적 사고력까지 강화됩니다. 또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요. 심플하고 합축적인 문장 구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직설적인 표현과 내면의 독백이 겹쳐서 나옵니다. 이거를 읽다 보면요. 해석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읽었다가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학습의 이해력이 높아지죠. 마지막으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어요. 자, 이과생들한테 죽음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뇌의 신경활동이 멈춰서 더 이상 의식이 소멸하는 것 뿐입니다. 생명 활동이 종말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 내면적인 자유와 진정성, 그 안에서 죽음이라는 가치를 다루거든요. 그냥 뇌 모든 활동이 멈춘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또 다른 세상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감성들을 조금 더 채워주는 촉촉한 그런 역할들을 고전이 해주니까요. 수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고전이 도움이 됩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 꼭 읽어야 하는 고전이 있을까요? 자, 수능 고르게 궁금증 유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제가 선정했습니다. 자, 기왕 고전을 읽을 거면 수능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고전을 읽는다면 시험에 나온다면 읽을게요. 성적에 반영이 된다면 읽을게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을 그 고전들을 간추리면 아이들한테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수능에 나왔던 작품들을 선별을 했는데요. 고전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고전들도 거의 정해져 있고요. 예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변형돼서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전이다 하면요. 홍길동전은 주제 파악과 인물의 내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수능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구운몽은요. 줄거리 이해와 논리적 관계. 아까 구운몽이 논리적 관계를 키우는데 좋다고 했잖아요. 논리적 관계를 잘 분석하는지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왔죠. 칸트의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을 비교하는 문제도 수능에 출제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대한 부분이요. 수능에 단골 출제 문제죠. 그런 부분들을 고르게 담았습니다. 두 번째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고르게 담았습니다.
우리가 고전하면 동양, 서양 고전이 있잖아요. 고전 중에서도 철학이 있고 문학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베스트셀러에서 소설만 읽는 것처럼 철학 쪽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골고루 다뤄준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는 동서양 고전 중에서 어떤 게 관심 있어?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소설 들어봤으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논어, 맹자, 소크라테스?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이의 흥미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의 관심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품을 실었습니다. 뭐 홍길동전, 동백꽃, 메밀꽃 필 무렵 같은 동양문학, 논어, 맹자, 순자, 장자, 노자 같은 동양철학, 그리고 오이디푸스 왕 1984 같은 서양 고전문학, 감시와 처벌, 대화, 방법서설, 순수 이성 비판, 존재와 무 같은 서양 고전의 철학 윤리 이렇게 골고루 담았죠. 마지막으로 익숙한 것과 새로운 고전을 함께 넣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보면 어린 왕자, 노인과 바다, 이방인, 베니스의 상인.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어디선가 조금 스토리를 접한 적이 있어. 라는 작품이 있어야 아이가 선뜻 손이 가거든요. 거기에 프랑켄슈타인이나 이반 일리에치의 죽음 같은 낯선 작품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건 처음 보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으면 아이가 좀 호기심이 생기겠죠? 거기에다가 좀 잘난 체하게 좋은 책이라고 할까요? 아이가 나 이런 책 읽어 라고 할 수 있는 해밍웨이나 톨스토이, 알베르 까미, 데카르트, 헤겔, 샤르트르 등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을 넣어서요. 아이들이 이거 좀 맛배기로라도 읽고 싶다 라는 생각이 넣게 다뤘습니다. 수능과 내신을 다 잡으려면 고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원본을 다 읽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원본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 제 목표는 이거를 통해서 어려운 원본 하나라도 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선별을 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일단 우리가 줄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고전을 읽다 보면 너무 두껍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너무 길고 나오는 단어들도 어색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라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줄거리를 좀 넣었어요. 줄거리를 축약해서 넣어서 이게 무슨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부분이 Q&A예요. 내가 직접 이 작품에 대해서 이때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수능에 연계하기 위해서 이 작품의 내용에서 비문학 독해에서 연계할 수 있는 주제들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홍길동전에서는 자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면 비문학 독해에서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거기에 더해서 더 읽어보면 좋은 작품도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홍길동전을 읽었을 때 또 다른 차원에서 레미제라블을 읽어보면 사회적 약자가 마치 영웅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접해서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구나. 그 수능 문제에서 비문학 독해를 접하다 보면 정말 연계해서 나오는 문제들, 융합 지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뤘고요. 마지막으로 각 과목 있죠? 국영수, 사과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나씩 넣어서 아이들이 이 전체 고전을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고전에 대해서 풍부한 상식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저희 조카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문제를 딱 접했는데 자기가 신문에서 읽었던 적이 있는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알아 라고 하니까 훨씬 빠르게 그 주제를 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능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축약해서 넣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이거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원전까지 연결해서 읽어볼 수 있겠죠. 중학생에게 꼭 추천하는 고전문학 작품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떤 흥미를 갖고 있고 어떤 관심사가 많으냐에 따라서 자기가 고르는 게 바로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리스트가 쫙 나와 있으니까요. 쭉 보면서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게 한두 작품 정도는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중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작품 중에서 골라서 읽어보시면 그게 바로 딱 추천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학생한테 추천할 만한 책?
이라면 데미안을 추천합니다. 데미안은 10대에게 아주 오랫동안 추천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죠. 데미안의 주인공인 싱클레어 때문일 거예요. 싱클레어가 자아를 찾아가고 또 내면의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통에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죠. 싱클레어한테는 학교에서 전학 온 친구인 데미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데미안이 같이 가치관에서 의문도 가져주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길을 보여주고 하는 멘토 역할을 하잖아요. 10대들도 그런 멘토들을 간절히 원하고 그런 상황에서 같이 데미안을 읽다 보면 마치 나에게 하는 이야기, 데미안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 아이들도 이거 괜찮다,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멘토 역할을 자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부모님은 그 중학생들한테는 부모님의 이야기는 잔소리처럼 밖에 안 들리거든요. 오히려 이런 유명한 책들,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읽혀온 책들을 읽으면서 더 메시지를 깊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데미안 추천드리고요. 아이들은요, 어린 왕자 같은 책 좋아합니다. 왜 읽고 싶어? 그랬더니 어릴 때 엄마가 읽어주던 어린 왕자하고 내가 지금 읽는 어린 왕자는 달라 이러더라고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린 왕자의 의미와 비슷하게 아이들한테도 나이마다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니까요. 추천책으로 어린 왕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전 문학의 다양한 판형, 어떤 것을 읽어야 할까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를 고려해서 책을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을 읽는다고 하면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작가의 그 필체와 표현 능력을 직접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의 심리도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막 읽다 보니까 와, 셰익스피어 문장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아이들도 느낄 수 있죠. 인물 심리나 주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신 표현이나 언어가 낯설 수 있죠. 그리고 너무 길어서 지루할 수도 있고요.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번역본, 각색본은 또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아주 쉽게 읽힙니다. 그리고 재미있죠. 줄거리 중심이라서 진입장벽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또 각색가의 해석과 변형이 들어가잖아요. 작품 자체를 즐기는 재미는 좀 줄어들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좋을까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가 흥미있는 책, 좋아하는 분야,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야지 사실 원전까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각색본을 읽어본 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는 원전까지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고전을 읽게 하는 부모의 행동이 있을까요? 모범과 체험이 도움이 됩니다. 자, 모범이라는 건 누구의 모범일까요? 부모님의 모범이겠죠. 부모님의 삶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니체, 플라톤, 칸트의 서적이 어른들 사이에서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왜 그럴까? 나는 그 책을 읽고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어떻게든 끝마쳐야 하는 숙제야. 견뎌내는 것은 그 자체로 멋지다. 자, 부모님들도 하루하루 삶을 견뎌내면서 나는 이 책을 읽고 내가 회사 생활에서 느끼는 회의와 또 어려움들이 이렇게 해소됐어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지지 않습니다. 나의 학교 생활도 그만큼 고단하거든요. 아이들도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버텨내는 거구나. 인생에서 버티는 것만큼 멋진 것은 없구나 라는 것을 부모님과 같이 공유하면 훨씬 더 깊이가 있겠죠. 두 번째, 유명인들, 특히 페이커 같은 청소년에게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 유명인들의 독서 사례를 나눠보면 좋습니다. 페이커는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는다고 해요. 고전 문학부터 현대소설, 철학, 심리학까지 다양하게 읽는데요. 책을 읽었더니 게임을 더 잘하게 된다? 게임을 잘하고 싶으면 책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책을 읽었더니 집중력, 문제 해결력, 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면서요. 독서 왕으로 불립니다. 청소년들한테 독서를 막 권장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게임을 잘하려면 책을 읽어라 라고 직접 말해주는 페이커, 얼마나 아이들한테 큰 자극이 될까요? 세 번째로, 작은 성공 경험을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플라톤의 대화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혹은 동백꽃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사실 못 알아듣고 혼자만 이게 뭐지? 라고 하면은요, 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책을 제일 쉽게 읽어? 라고 하면은 뭐 메밀꽃 필 무렵 뭐 이런 책을 말해요. 동백꽃. 왜? 라고 하면 교과 시간에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고 내가 이 부분 아는 건데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다가 이런 경험들이 나오다 보면 고전을 읽으니까 대화가 좀 통하네.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였구나 라는 성경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고전 읽어볼 만한데? 아이가 고전 읽기를 지루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접근하면 좋습니다. 이거요, 중학생들이 직접 알려준 비법이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아이들은 쉬어야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본으로 줄거리 먼저 접하면 좋습니다. 책을 딱 집어 들었을 때 우와 끌린다, 이런 책이 휘리릭 읽기 좋거든요.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에도 영화 같은 경우에도 초입에서 다 읽을지 안 읽을지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전은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한참을 읽어도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요약본으로 좀 줄거리 먼저 접해서 읽다 보면 대충 요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뒤에까지 끝까지 읽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 아이들이요, 나 고전은 싫은데 유튜브에서 혹은 영화나 드라마 또 웹툰으로 나오면 나 읽어볼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작은 아씨들, 제인 에어, 오만과 편견, 위대한 개츠비, 안나 카리나 등은요 이미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서 책으로 접하면 좋겠죠. 또 요즘에 유행하는 MBTI 있죠? 그걸 활용해 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홍길동 전에 홍길동은 MBTI가 뭘까요? ENFP입니다. 인싸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이고 창의적이고 정의로운 성격이에요.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모험가입니다. 홍길동전을 읽으면서 ENFP 하고 읽으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겠죠. 메밀꽃 필 무렵의 허생원은요 ENFJ입니다. 따뜻하고 교감과 배려를 중시하는 인물이에요. 이걸 읽기 전에 허생원에 대해서 ENFJ다 라고 파악을 하고 읽으면 훨씬 더 허생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 먼저 읽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재미있게 이야기해 줬으면 저는 그 설명을 듣고 훨씬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요 스토리의 힘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스토리를 좋아하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부모님이 맛깔나게 고전 이야기를 한번 들려줘 보세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노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라고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들려준 내용은요 아이들이 훨씬 더 고전을 지루하지 않게 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전 하루에 얼마나 읽어야 할까요? 딱 한 권 읽기와 시간 정해서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딱 한 권, 너무 긴데 어떻게? 시간을 정해두고 일정한 분량만큼 읽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바빠요.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너 읽고 싶은데 왜 못 읽어? 라고 하면 너무 바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짧게 쪼개서 집중 읽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 조회 시간에 10분 활용해서 책을 읽는다든지 하루에 딱 10쪽만 읽는 거예요. 그거를 읽고 나서 그 부분에서 아웃풋이 반드시 있어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메모나 감상평을 적어두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읽고요. 주말이나 방학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시간을 정해두고 고전 읽는 시간을 좀 길게 확보해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읽다 보면 아이들이 고전의 맛을 들일 수 있으니까요. 성적 향상에 좋은 고전 읽기 방법이 있을까요? 자신에게 맞게 익숙하게 질문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요, 안 읽히는 책이 있어요. 대부분의 고전이 번역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점에 가서 몇 권의 번역서를 보고 나서 잘 읽히고 나에게 맞는 문체가 있는 책을 고르면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아이들이 들어본 적이 있거나 학교에서 배운 적 있는 고전을 먼저 읽어보면 좋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한테 너는 어떤 고전을 읽고 싶어? 라고 했더니 1984를 읽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생각할 거리가 많다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들었어. 샤르트르를 읽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문장을 어디서 읽은 거예요. 그 문장의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아이들이 한번 들어보고 익숙한 것은 다시 접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요. 이것을 좀 활용해 보세요. 또 질문을 통해서 읽어야지만 나에게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거나 문제집에 문제를 풀 때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질문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질문을 고전에도 던져보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 그때 그렇게 했을까? 작가가 생각하는 주제와 내가 생각하는 주제는 의도가 같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고전을 읽는 데 있어서 나만의 방법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좀 더 주체적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고전을 한번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은 뭘까요?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100%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읽고 나서 아이가 설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가 좋게 고전을 보고 있으면요, 슬쩍 물어보세요. 이거 요즘에 뭐 홍길동이 뭘 어쨌다는 거야? 활빈당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이가 활빈당에 대해서도 홍길동의 업적에 대해서도 그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충 읽다 보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다시 가서 막 확인할 거예요. 확인하고 나서 다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물어봤을 때 어설프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나무라시면 안 되고요. 아, 그랬어? 라고 넘어가 주세요. 아이도 내가 제대로 안 읽었네 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읽어야겠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라고 약간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하면서 자기 스토리를 머리에서 계속 굴리면서 읽다 보면 읽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죠. 고전을 읽고 나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필사하고 연계하고 연결하라, 세 가지 방법 추천드립니다. 고전을 읽는 거 왜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좋은 것을 일단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읽고 나서 좋은 부분을 필사하는 거예요. 좋은 부분을 따라 쓰다 보면 훨씬 더 그 문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좋았던 이유도 곁들여 보면 좋습니다. 왜 나에게 특별히 이 문장이 다가왔을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죠. 두 번째, 연계 독서 및 관련 작품을 탐색하는 겁니다. 자, 홍길동전과 레미제라블을 같이 읽으면서 이 두 사람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지? 또 어떻게 다르게 소외된 사람들을 다루고 있지? 라는 것을 비교하다 보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죠. 세 번째, 사회현상이나 나의 문제와 연결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홍길동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홍길동 같은 삶이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요즘에 뭐 신분 차별은 없지만 좀 부당하다, 불평등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 또 내가 만약에 영웅이 된다면 혹은 이 사회에 필요한 영웅이라는 건 뭘까? 라는 질문들을 던져가면서요, 답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읽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자신의 삶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독서 활동이 되겠죠. 책을 많이 읽으면 성적이 오를까요? 고전을 읽는다는 건요, 고전은 생각의 패턴, 사람의 본성, 또 사회의 구조, 갈등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요 한 시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대가 계속 변해도 반복되는 문제죠. 이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요, 이 책을 읽는다는 게 분명히 생각의 근육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깊이 있게 읽고 많이 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확실히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는 맞죠. 그런데 책만 읽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독서를 많이 했는데 왜 공부를 못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릅니다. 스토리가 즐거워서 재미있게 책만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읽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걔를 분석하면서 읽어야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취미로 즐겁게 자기 생활을 윤택하고 감정적으로 내 동료를 받고 위로받고 하는 걸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독서만 해서 공부를 잘한다 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독서에서 키운 생각의 근육, 생각의 근력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뭐 수학이나 과학 등을 보완해 준다면 독서가 훨씬 더 시너지를 내겠죠. 고전 읽지 않는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동아리 친구들하고 고전을 꼭 읽혀보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정말 제발 한 번만 읽어봐 라고 고전을 좀 요약해서 내용을 일단 줘봤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요약한 줄거리를요, 4번째 줄부터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부터 잘 읽어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보기에 중요한 단어를 딱 밑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야지 했더니 이건 제 수준에 안 맞아요. 제가 중학생 수준에 맞게 쓴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이가 읽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풀이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대충 읽고 나서 답만 쓰고 답을 뭐 성의 있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X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빨리 끝내고 그냥 쉬고 싶다 라는 생각 때문에 고전을 잘 읽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 집 아이들한테도 좀 고전을 읽어봐라 라고 정말 엄마의 욕심에 전집을 사서 딱 들여놓잖아요. 그리고 제가 먼저 꺼내서 읽어보는 것도 해봤죠.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고전을 읽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안 되겠다. 그러면 좀 재미있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도 읽다 보면 조금 맛보기라도 보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책을 쓰게 됐거든요. 정말 고전을 읽지 않는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고전의 핵심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책 괜찮겠는데?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고전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시간 여유가 있는 방학 때 한 권이라도 읽으면 저는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전을 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할지 모르잖아요. 모험을 좋아할지 혹은 인생의 철학을 좋아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짧게 쪼개서 읽으면서 관심 분야의 고전을 하나라도 찾았으면 하는 점이 저의 바람입니다. 고전 읽기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요? 고전을 문해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해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실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만 끝이면 문해력이 학생 때만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건 생활 문해력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전제품 하나를 샀다고 해도 가전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읽고 그것을 다 숙지해야지 이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수문해력부터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판단력까지 다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석해서 그것을 내 생활에 대입해서 변하는 것까지가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키워주는데 고전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전은 오랫동안 읽혀오면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소설 같은 경우는 통속소설, 재미로 읽혔던 소설들이 있거든요. 까라마조프간의 형제들 같은 막 어떤 형제가 모든 여자를 좋아하고 뭐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소설들은 나중에 커서 읽어도 좋고요. 저희가 이제 선별한 그런 아이들한테 정말 가치로운 책들을 주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 더 문해력을 가지고 문해력을 키우고 고전에서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가는 이렇게 다뤘네 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아이라면 앞으로 미래도 참 걱정이 없겠죠. 요즘에 AI가 도입이 되면서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사람만이 가진 감성과 생각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 맞닥뜨려서 부모인 나도 참 당황스럽거든요. 무엇을 준비해 줘야 되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능이 다가 아닌 시대가 된 것 같아. 그런데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다 수능 의대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한테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것은 그래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내 생각으로 비교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은 AI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고전으로 이런 능력을 길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고전은요, 가치관을 세워주는 가치 있는 책입니다. 다 알지만 아이들이 정말 안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우는 아이한테 사탕 물려주는 식으로 요거라도 한번 먹어봐 라고 아이를 꼬시는 의미에서 또 책을 마련을 했고요. 아이들이 그런 의미에서 한 번이라도 좀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긴 지문을 읽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짧게 쓰여져 있는 것은 그나마 읽거든요. 그래서 짧은 텍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고전을 접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40대가 접하는 쇼펜하우어 이야기처럼 고전이라는 것은 평생 가치로운 책이죠. 내가 평생 살면서 삶이 힘들 때 한번 넘겨보면서 인생은 이런 거구나 라고 부모가 없어지더라도 아이한테 위로를 주는 책들이 고전이거든요. 고전을 청소년 때 맛보면요, 나중에 커서도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한테 고전을 꼭